여러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서산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전문가 김경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중국어 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또 신학대학도 들어가서 신학도 좀 하려다가 결국은 이것이 아닌가 배 생각하고 과학으로 과를 바꿔서 다시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인데 내가 왜 내과를 전공했는가 하면 사실은 제가 취미가 공부입니다. 솔직하게 공부인데 여러분 공부가 취미인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사실 공부가 취미예요. 그래서 이제 내과는 사실 평생 공부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았어요. 평생 공부해야 하는 과목 내과. 그래서 내과를 선택했고 더군다나 이 내과를 하면 또 환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서산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고령자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70대, 많게는 80대가 주로 저희 환자층이고 그 중에서 제가 또 치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 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돌보면서 또 서산에 9군데 정도 되는 그런 그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월 한 150명 정도의 치매 환자들을 더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진료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고령자가 많으시고 치매 환자분이 많으시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 아주 시끌벅적해요. 왜냐면 목소리가 커야 되니까. 설득을 하려면 또 목소리도 크고 크게 소리 지르고 또 오래 얘기를 해야 돼서 아주 시끄러운 병원이에요.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목격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진료 상황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지금도 제가 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경계를 해야 되고 더욱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때때로 장갑도 껴야 되고 여기 이렇게 여기 고글도 있거든요. 고글 이런 고글도 써야 돼요. 이렇게 고글도. 그래서 아주 요즘에 아주 바빠요. 바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몇 가지 있긴 한데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째, 어느 정도의 인문학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문학적인 지식. 인문학 하면 대표적으로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문학, 요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명쾌한 과학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의사는요, 과학자예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과학자. 그러니까 저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만 과학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치료하는 이 의사도 사실은 공부 많이 한 과학자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의사도 과학자예요. 저는 과학을 거의 12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과학자잖아요. 그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되냐면 이런 인문학적인 두루두루 알고 있는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과 아주 과학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가 되려면 아주 독수리 같은 그 뭡니까 강렬한 그 눈, 독수리같이 목표를 지향하는 그 눈,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자 같은 강심장이 있어야 돼요. 의사는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적거리거나 뭉기적거리거나 내일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결단을 내려야 돼. 독수리 같은 눈을 보고 사자 같은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 더 한다면 토끼 같은 부드러운 마음도 필요해요. 그렇게 항상 독수리 같은 눈, 사자 같은 마음만 있으면 아주 무서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토끼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은 아주 그 상냥한 의사, 또 친절한 의사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문학적인 수준, 명쾌한 과학 지식을 길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인재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여러분은 만일에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상시에 리더십을 길러야 돼요. 리더십. 왜 그러면 리더십이 필요하냐? 요즘에는요, 혼자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요. 팀 어프로치란 말 들어봤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치료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이 병원만 해도 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병리 선생님이 있고 우리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을 치료하면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런데 의사는 거기서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것을 꼭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훌륭한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라든가 성품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통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그 애틋한 정,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또 어려운 말로 말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평상시에 뭐 동물을 아낀다든지, 애완동물을 잘 기른다든지, 곤충을 잘 기른다든지, 이런 사람이면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일단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취미여야 해요. 이 내과 의사, 특히 의사들은 평생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시간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자꾸 읽혀가지고 즉각 환자한테 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공부가 취미인 사람이 제일 좋아요. 세 번째 뭐냐?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환자가 계속 와요. 똑같은 치매 환자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짜증나요. 짜증나면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즐겁게 하려면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인내하지 못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가다가 팽개쳐버리는 그런 실패하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는 말을 잘하고 잘 웃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상냥한 의사, 이웃집의 아저씨 같은 그런 의사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독수리 같은 눈이라든지 사자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토끼같이 부드러움, 섬세함,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여러 학생들한테 제가 그간 한 30여 년 이상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느끼고 또 내가 발견한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